반갑습니다. 셀프 프로 스튜디오입니다. 본 영상은 오즈메이커들이 처음 제시한 초기 배당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제작했습니다. 초기 배당은 업체의 첫 의도를 읽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배당은 생물과 같아서 현지 이슈나 구매 성향에 따라 실시간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 영상을 통해 분석의 뼈대를 잡으시고 구매 마감 시간까지의 배당 흐름을 꼭 한 번 더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내용과 마지막 흐름까지 잘 조합하셔서 이번 회차 꼭 적중의 기쁨을 누리시길 응원합니다. 그럼 본격적인 분석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셀프 프로 스튜디오 저격수의 분석입니다. 2026년 새해의 열기가 채 식기도 전에 챔피언스 리그가 돌아왔습니다. 이번 20회 5회차는 챔피언스 리그 조별리그 7라운드 경기들로 꽉 채워져 있습니다. 오늘 분석할 경기는 한국 시간으로 1월 21일 새벽 0시 30분에 킥오프하는 경기죠. 카자흐스탄의 자존심 FC 카이라트 알마티와 벨기에의 전통 강호 클럽 브리에 KV의 맞대결입니다. 아마 대다수의 일반 베터분들은 이 매치업을 보자마자 이건 당연히 클럽 브리에 KV 승리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이름값이나 리그 수준을 생각하면 그게 당연한 본능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준비한 데이터와 북메이커들의 심리 싸움을 끝까지 들어보신다면 생각이 180도 바뀌실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순위나 승무패 기록은 잠시 접어두고 오직 숫자와 배당이 말해주는 진실 게임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섹션 1. 공통 분모를 통한 체급 차이 계산. 먼저 두 팀의 객관적인 전력 차이, 즉 체급을 정확히 계산해 보겠습니다. 사실 서로 다른 리그에 속해 있는 팀들의 전력을 비교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카자흐스탄 리그와 벨기에 리그 수준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확실한 잣대, 바로 공통의 적을 통해 비교를 해봐야 합니다. 이번 챔피언스 리그 조별리그에서 두 팀 모두 포르투갈의 강호 스포르팅 CP와 경기를 치렀습니다. 이 데이터가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기억을 되살려 봅시다. 스포르팅이 FC 카이라트 알마티를 상대할 때 오즈메이커들은 핸디캡을 얼마나 줬을까요? 무려 2.0을 줬습니다. 그리고 스포르팅은 핸디캡 승리를 챙겼죠. 반면 스포르팅이 클럽 브리헤 KV를 상대할 때는 어땠을까요? 이때는 핸디캡 0.75를 줬고 역시 핸디캡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계산이 나옵니다. 알마티를 상대로는 2.0의 격차, 브리에를 상대로는 0.75의 격차, 이 둘의 차이는 1.25입니다. 우리가 보통 핸디캡 시장에서 0.25를 한 단계, 즉 한 틱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1지5라는 수치는 무려 5단계의 체급 차이가 난다는 뜻입니다. 단순 계산으로 보면 클럽 브리의 KB가 FC 카이라트 알마티보다 5단계나 위에 있는 팀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변수, 바로 홈 원정 여부를 적용해야겠죠. 이번 경기는 알마티의 홈이 아닌 원정팀 브리헤의 입장입니다. 원정이라는 불리함을 감안해서 핸디캡을 보정하면 브리헤가 원정에서 받아야 할 적정 핸디캡은 마이너스 1.0이 됩니다. 이제 실제 북메이커들이 내놓은 핸디캡을 확인해 볼까요? 놀랍게도 정확히 마이너스 1.0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배당 수위를 보면 브리헤 쪽이 0.95, 알마티 쪽이 0.90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북메이커들이 아주 정직하게 적정 핸디캡을 줬네? 별 문제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함정은 바로 이 적정해 보이는 숫자 뒤에 숨어 있습니다. 섹션 2. 배당률 환산과 오즈메이커의 의도 분석. 이제 이 핸디캡 데이터를 유로 해외 배당으로 환산해 보겠습니다. 이제 진짜 핵심입니다. 핸디캡 마이너스 1.0을 기준으로 통상적인 유로 배당으로 역산하면 친구패 배당은 대략 5조 5성, 380, 161 정도가 나와야 정상입니다. 이게 수학적으로 딱 떨어지는 정배당의 기준값입니다. 그런데 실제 bet365에서 발표한 배당을 볼까요? 4잼 차세도 4.5성 미배매로 치딥니다. 여러분, 이 숫자의 차이가 믿겨지시나요?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첫째, FC 카이라트 알마티의 승리 배당을 보세요. 정산 범위라면 550은 줘야 하는데 475로 확 낮춰버렸습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북메이커들이 알마티의 승리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게 보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배당을 낮췄다는 건 그만큼 퍼졌을 때 지불해야 할 돈을 줄이겠다는 뜻이니까요. 둘째, 무승부 배당입니다. 엄상가 380이어야 할 무승부가 무려 4조 0까지 치솟았습니다. 이건 정말 기형적인 수치입니다. 보통 무승부 배당을 이렇게 높게 잡는 건 무승부는 없을 거야 라고 유혹하는 동시에 실제로는 무승부가 났을 때 베터들의 돈을 빨아들이려는 리스크 관리일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 클럽 브리에 KV의 승리 배당은 1.61에서 1.57로 살짝 낮췄습니다. 이건 아주 전형적인 미끼입니다. 브리의 승리가 확실하니까
배당 조금 짜게 줘도 너희는 들어올 거지? 라는 심리전이죠. 일반인들의 자본을 불의의 승리로 혹은 알마티 패배로 확실하게 쏠리게 만들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정리하자면 알마티 승리 배당은 비정상적으로 방어하고 있고 무승부 배당은 비상식적으로 높여놨습니다. 이는 오즈메이커들이 이 경기를 단순한 불의의 압승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강력한 시그널입니다. 섹션 3. 팀별 동기부여와 현실적 데이터. 자, 그렇다면 왜 북메이커들은 이런 배당을 책정했을까요? 그 이유를 두 팀의 현실적인 상황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홈팀 FC, 카이라트 알마티입니다. 이 팀의 가장 큰 약점은 바로 실전 감각입니다. 카자흐스탄 리그는 추춘제가 아니라 춘추제입니다. 이미 작년 10월에 리그 일정이 다 끝났습니다. 공식 경기가 없는 상태에서 챔피언스 리그만 치르고 있죠. 실제로 리그 종료 후 치른 챔스 3경기에서 모두 패배했습니다. 지난주 주중에 치른 친선 경기조차 무승부로 끝났고요. 누가 봐도 경기력이 떨어져 보입니다. 반면 원정팀 클럽 브리헤 KBU는 어떤가요? 한창 시즌 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브리헤의 우선순위입니다. 현재 벨기에 리그 상황이 아주 치열합니다. 브리헤는 선두 위니온과 치열한 우승 경쟁 중입니다. 승점 차는 4점, 그리고 3위 팀이 승점 2점 차로 바짝 추격해오고 있습니다. 브리헤 입장에서는 리그 매 경기가 결승전입니다. 그에 비해 챔피언스 리그는 어떤가요? 현재 순위 31위, 현실적으로 16강 진출? 이론상으로만 가능한 수치지 실제 확률은 극히 미미합니다. 이미 물 건너간 챔스 원정 경기에 그것도 머나먼 카자흐스탄 원정길에 주전들을 갈아 넣을까요? 브리헤 감독이라면 당연히 이번 알마티 원정보다는 다가오는 주말 자국 리그 경기에 올인하는 게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로테이션을 가동하거나 선수들이 부상을 피하기 위해 살살 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게다가 두 팀의 챔스 조별리그 성향을 보면 6경기 중에 무승부가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승부를 가리는 경향이 강했죠. 그런데 북메이커들은 이번에 무승부 배당을 4-5동으로 확 올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자본을 승무패의 양쪽 끝, 특히 불의의 승리 쪽으로 몰아가려는 전형적인 조작성 배당 흐름으로 보입니다. 섹션 4. 결론 및 베팅 가이드. 이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일반인들의 시선, 그리고 표면적인 데이터는 모두 클럽 브리헤 KV의 승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알마티는 리그도 쉬고 있어서 경기 감각이 엉망인데 브리헤가 아무리 원정이라도 이기겠지. 이게 바로 오즈메이커들이 파놓은 함정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숫자의 이면을 봤습니다. 첫째, 체급 차이 대비 북메이커들은 알마티의 승리 배당을 지나치게 낮춰서 방어하고 있습니다. 둘째, 무승부 배당을 비정상적으로 높여서 사람들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있습니다. 셋째, 브리헤는 챔스보다는 자국 리그 우승 경쟁이 훨씬 급한 상황이라 동기부여가 바닥입니다. 이런 경기에서 브리헤의 일반신 혹은 마헨승을 가는 건 불속으로 뛰어드는 나방이 되는 꼴입니다. 본능을 거스르셔야 합니다. 따라서 저격수의 분석. 이번 경기 최종 결론은 FC 카이라트 알마티 사이드입니다. 가장 추천드리는 픽은 당연히 알마티의 핸디캡, 승리 플러스 핸디캡입니다. 조금 더 과감하게 보신다면 무승부나 알마티의 역배 승리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만한 가치가 있는 냄새나는 경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들이 다 예라고 할 때 데이터가 가리키는 아니오를 선택하는 것. 그게 바로 스포츠 토토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데이터들이 여러분의 적중률을 높이는데 확실한 무기가 되길 바랍니다. 분석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경기 분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앞서 보내드린 카이라트 알마티 경기가 북메이커들의 심리전과 함정을 피해가야 하는 지뢰밭이었다면 이번에 분석할 경기는 정면 승부, 말 그대로 힘과 힘의 대결입니다. 하지만 그 힘의 격차가 너무나도 명확한 경기죠. 한국 시간 1월 21일 새벽 2시 45분입니다. 노르웨이의 북극권, 추운 동토의 땅에서 열리는 경기. FK 보데글림트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최강자 맨체스터 시티의 맞대결입니다. 많은 분들이 맨시티 요즘 부상자도 많고 흐름이 예전 같지 않다라고 걱정하십니다. 실제로 최근 레버쿠젠에게 지고 레알 마드리드에게도 패하면서 주춤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들고 온 데이터는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걱정 마라. 이번엔 진짜다. 오늘 분석의 핵심은 일반적인 승패 예측이 아닙니다. 왜 이 경기가 1점차 똥줄 승부가 아니라 2골차 이상의 시원한 대승이 될 수밖에 없는지 북메이커들이 흘린 결정적인 단서 핸디캡 0.25의 차이를 통해 증명해드리겠습니다. 섹션 1. 순위표가 말해주는 맨시티의 절박함. 먼저 두 팀의 동기부여부터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순위표를 보시죠. 현재 맨체스터 시티는 4승 1무 1패,
승점 13점으로 4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4위면 잘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챔스 개편 이후의 룰을 생각해야 합니다. 1위부터 8위까지만 16강 직행 티켓을 따냅니다. 9위부터 24위는 피곤한 플레이오프를 한 번 더 치러야죠. 지금 맨시티 밑을 보면 인터밀란, 레알 마드리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리버풀 쟁쟁한 팀들이 승점 12점으로 바짝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미끄러지면 순식간에 8위 밖으로 밀려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펩 과르디올라 감독 성격상 시즌 후반기 체력 안배를 위해서라도 플레이오프는 무조건 피하고 싶을 겁니다. 즉, 이번 보데글림트 원정은 로테이션을 돌리며 설렁설렁할 경기가 아니라 확실하게 승점 3점을 챙겨서 8강 직행 티켓에 쐐기를 박아야 하는 경기라는 겁니다. 반면 홈팀 보데글림트는 어떤가요? 3무 3패, 승점 3점으로 32위입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24위까지 주어지는 플레이오프 진출권 획득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동기부여 측면에서 맨시티의 절실함이 훨씬 큽니다. 섹션 2. 상대 전적과 함정 데이터의 해석. 물론 홈팀 보데 글림트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 팀의 최근 챔스 기록을 보면 꽤 끈적합니다. 도르트문트와 2-2로 비겼고 유벤투스에게 2-3 한 점 차 패배, 모나코에게도 0-1로 졌습니다. 전 팀들을 상대로 홈에서 쉽게 무너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왔죠. 이것 때문에 많은 베터군들이 맨시티 결장자도 많은데 이거 노르웨이 원정 가서 고전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의심을 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상대는 맨시티입니다. 맨시티의 결장자가 많다고는 하지만 벤치 멤버들의 몸값만 합쳐도 보데글림트 구단 전체 가치를 넘어서는 게 현실입니다. 보데글림트가 홈에서 보여준 젖잘싸 데이터는 오히려 맨시티에게 더 큰 자극제가 될 겁니다. 방심하지 않고 초반부터 몰아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섹션 3. 오즈메이커의 결정적 힌트. 핸디캡 1.5의 비밀. 오늘 분석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제가 이 경기를 맨시티의 2골차 이상 배승으로 확신하는 결정적인 근거는 바로 핸디캡 라인에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대부분의 베팅 업체들은 이 경기의 핸디캡 기준점을 1.25로 잡았습니다. 즉, 맨시티가 한 골 차로 이기면 베팅 금액의 절반을 잃고 2골 차로 이겨야 온전한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움직임을 보인 업체들이 있습니다. 바로 마카오 슬롯과 이지베트입니다. 이 두 업체는 다른 곳들과 달리 과감하게 핸디캡 1.5를 제시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0.25의 차이가 작아 보이지만 이건 엄청난 차이입니다. 핸디캡 1.5라는 건 맨시티가 1골 차로 이겨도 베터들은 돈을 다 잃는다는 뜻입니다. 즉, 맨시티 승리에 돈을 걸 거면 확실하게 2골 차 이상 이길 자신이 있을 때만 들어와라 라고 배짱을 부리는 겁니다. 보통 정배당 팀이 불안하면 북메이커들은 핸디캡을 낮춰서 리스크를 줄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카오와 이지벳은 오히려 핸디캡을 높여버렸습니다. 이건 무슨 자신감일까요? 맨시티가 1골 차로 겨우 이길 팀이 아니다. 무조건 2골, 3골 차이를 낼 것이다. 라는 데이터상의 확신이 없다면 내놓을 수 없는 라인입니다. 심지어 배당 흐름을 봐도 맨시티 일반승 배당은 1.36 수준으로 똥배입니다. 먹을 게 없어요. 북메이커들도 맨시티의 승리는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승부처는 몇 골 차이냐인데 가장 보수적이고 까다롭기로 소문난 마카오가 1.5를 걸었다는 건 이번 경기는 맨시티의 학살 모드가 발동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가장 강력한 시그널입니다. 섹션 4. 경기 양상 예측 및 결론. 맨시티는 초반부터 점유율 70% 이상을 가져가며 보데글림트를 가둬놓고 패겁니다. 보데글림트가 라인을 내리고 버티겠지만 맨시티는 8강 직행을 위해 득실차 관리도 필요하고 가득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선제골이 일찍 터진다면 두 번째, 세 번째 골은 순식간에 들어갈 겁니다. 결장 이슈?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맨시티의 시스템 축구는 선수 개인의 이탈로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회를 잡은 로테이션 멤버들이 펩 감독의 눈에 들기 위해 더 미친 듯이 뛸 겁니다. 결론 및 배팅 가이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원정팀의 무덤, 추위, 인주잔디, 이런 변수들은 압도적인 클래스 차이 앞에서 무의미합니다. 저의 선택은 맨체스터 시티의 승리입니다. 이번 회차 챔피언스 리그에서 가장 이름값이 높은 매치업, 소위 빅매치라고 불리는 경기죠. 이탈리아 세리에 A의 맹주 인터밀란과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의 현재 1위, 이번 시즌 챔스 전승을 달리고 있는 무적의 아스널이 만났습니다. 포스터만 보면 가슴이 웅장해지는 대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경기를 단순히 아스널이 6전 전승이니까 당연히 이기겠지 라고 접근하시면 이번 회차에서
가장 큰 낭패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화려한 간판 뒤에 숨겨진 두 팀의 진짜 속사정을 파헤쳐 드리려고 합니다. 왜 챔스 전승팀인 아스널이 이번 경기에서는 힘을 뺄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북메이커들이 제시한 배당 속에 어떤 수학적 비밀이 숨어 있는지 저격수의 시선으로 정밀 타격해 보겠습니다. 섹션 1. 순위표와 마지막 일정의 비밀. 먼저 숲을 봐야 합니다. 두 팀의 현재 위치와 남은 일정을 확인해 보죠. 원정팀 아스널 정말 대단합니다. 6전 6승, 승점 18점으로 압도적인 1위입니다. 그런데 아스널의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 상대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번 대회 최약체로 꼽히는 카이라트 알마티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아스널은 이번 인터밀란 원정에서 지더라도 홈으로 돌아가서 알마티만 잡으면 자력으로 1위를 확정지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상 16강 직행 티켓은 이미 주머니 속에 넣어둔 상태나 다름없죠. 반면 홈팀 인터밀란은 상황이 다릅니다. 현재 4승 2패, 승점 12점으로 6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8위까지 주어지는 16강 직행 티켓. 아직 안심할 단계가 아닙니다. 왜냐? 인터밀란의 마지막 8라운드 상대가 바로 독일의 강호 도르트문트 원정이기 때문입니다. 지옥의 도르트문트 원정 가서 승부를 보느니 차라리 안방에서 열리는 이번 아스널전에서 승부를 봐야 합니다. 인터밀란에게 이번 경기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입니다. 승점 3점이 너무나도 절실합니다. 섹션 2. 리그 일정과 로테이션의 질. 이런 상황에서 두 팀의 직전 리그 경기 운영을 복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팀 모두 이번 빅매치를 앞두고 체력 안배를 위해 로테이션을 가동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인터밀란은 까다로운 우디네세 원정에서 주축들을 쉬게 하고도 실리 있는 승리를 챙겼습니다. 분위기와 체력,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죠. 반면 아스널은 노팅엄 포레스트를 상대로 꽤 고전했습니다. 로테이션을 돌렸지만 상대의 완강한 저항에 막혀 결국 무승부에 그쳤습니다. 게다가 더 큰 변수는 주말 일정입니다. 인터밀란은 리그 일정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반면 아스널은 이번 주말에 누구를 만납니까? 바로 라이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리그 경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스널 아르테타 감독 입장이 되어봅시다. 이미 16강 진출이 확정적인 챔스 원정 경기에 목숨을 걸까요? 아니면 리그 우승 경쟁을 위해 주말 메뉴전에 모든 것을 쏟아볼까요? 누가 봐도 정답은 후자입니다. 아스널은 이번 이탈리아 원정에서 부상 방지와 컨디션 점검 차원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섹션 3. 핸디캡의 모순과 배당 환산 분석. 자, 이제 오늘 분석의 하이라이트, 배당 분석 시간입니다. 여기서 북메이커들의 의도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객관적인 전력, 즉 체급으로만 따지면 아스널이 인터밀란보다 2단계는 위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챔스 6전 전승팀이니까요. 그렇다면 아무리 원정이라도 아스널에게 최소한 마이너스 0.25 핸디캡은 줬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실제 bet365가 제시한 핸디캡을 보십시오. 제로 핸디캡, 즉 동배당이 주어졌습니다. 심지어 배당 수위를 보면 아스널 0.88, 인터밀란 0.98입니다. 제가 이 핸디캡 수치를 bet365의 환급률 94.3% 기준으로 유로 해외 배당으로 역환산을 해봤습니다. 계산기를 두들겨 보면 이론적으로 승 2전 9승, 무 3.25패, 2.45 정도가 나와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실제 bet365가 공시한 배당은 어떻습니까? 2채숑, 무 340, 패 2.55입니다. 숫자의 흐름이 보이시나요? 아스널의 승리 배당은 이론치 2.45보다 높은 2.55를 줬고 무승부 배당도 올렸습니다. 반면에 인터밀란의 승리 배당은 이론치 2.90보다 훨씬 낮은 2.70으로 후려쳤습니다. 이건 명백한 시그널입니다. 아스널 승리는 없다. 오히려 인터밀란 쪽으로 돈이 쏠릴 것을 대비해 배당을 미리 방어하자. 북메이커들은 이미 아스널의 로테이션과 동기부여 저하를 배당에 반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섹션 4. 경기 양상 예측 및 결론. 홈팀 인터밀란은 초반부터 강한 압박으로 승부수를 띄울 것이고 아스널은 무리하지 않고 템포를 조절하며 역습을 노리거나 아예 유망주들을 기용할 수도 있습니다. 치열한 공방전보다는 인터밀란의 간절함이 그라운드를 지배하는 경기가 될 것입니다. 결론 및 배팅 가이드. 이번 경기는 이름값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6전 전승 아스널? 이번 경기만큼은 잊으십시오. 그들은 주말 메뉴전을 보고 있습니다. 반면 인터밀란은 도르트문트 원정을 가기 싫어서라도 오늘 이겨야 합니다. 동기부여, 일정, 그리고 북메이커가 보여준 배당의 흐름까지 모든 지표가 홈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저의 최종 선택은 인터밀란의 승리입니다. 앞서 맨시티, 아스널 같은 빅클럽들의 경기를 다뤘다면 이번에는 조금 다른 의미의 단두대 매치를 분석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스페인의 노란 잠수함 비아레알 CF와 네덜란드의 전통 명가 AFC 아약스의 맞대결입니다.
사실 순위표를 보면 한숨이 먼저 나옵니다. 아약스 34위, 승점 3점, 비아레알 35위, 승점 1점. 두 팀 모두 이번 시즌 챔피언스리그 농사는 이미 끝났습니다. 사실상 탈락 확정이나 다름없는 상태죠. 하지만 여러분, 오히려 이런 경기에 오즈메이커의 빈틈이 숨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동기부여가 사라진 그라운드 위에서 오직 데이터와 배당만이 말해주는 진실. 왜 이 경기가 무승부가 절대 나올 수 없는 뭐 아니면 도의 승부인지, 그리고 왜 비아레알이 핸디캡을 극복하기 힘든 구조인지 저격수의 시선으로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섹션 1. 적정 핸디캡 계산과 오즈메이커의 과요. 분석의 첫 단추는 언제나 체급 측정입니다. 두 팀 다 챔스 성적이 엉망이지만 그래도 홈팀 비아레알은 라리가 소속입니다. 기본 체급과 홈 이점을 무시할 순 없죠. 하지만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들겨 보면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비아레알의 현재 경기력과 아약스의 원정 부진을 종합했을 때 이 경기의 적정 핸디캡은 마이너스 0.75가 정석입니다. 즉, 비아레알이 이기더라도 1골차 승부가 날 확률이 높으니 반만 먹고 반은 돌려주는 0.75 라인이 합리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 벳365를 비롯한 북메이커들은 핸디캡을 얼마로 잡았을까요? 놀랍게도 마이너스 1.0을 제시했습니다. 적정 수준보다 한 단계 더 높은 핸디캡을 준 겁니다. 현재 챔스에서 1승도 없는 비아레알에게 두 골차 이상 이겨야 돈을 다 주는 핸디캡을 줬다? 이건 홈팀에게 너무 가혹하거나 혹은 홈팀 승리에 거품을 끼얹은 모양새입니다. 섹션 2. 배당률 환산과 무승부 배당의 비밀. 이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주는 것이 바로 배당률 환산입니다. 핸디캡 1.0을 기준으로 홈팀 비아레알의 배당 수위 0.90, 원정팀 아약스 0.95를 대입해봅니다. 여기에 벳365의 평균 환급률 94.3%를 적용해서 유로 배당으로 변환하면 이론적으로 어떤 숫자가 나올까요? 층, 윤육빌, 무, 380, 패, 550이 나옵니다. 자, 이제 실제 벳365가 공시한 배당판을 확인해 봅시다. 층 165, 무 450, 패 5회입니다. 숫자의 차이가 명확하게 보이시죠? 첫째, 비아레알 승 배당은 이론치 1.61보다 더 낮게 1.55 책정했습니다. 개미들을 홍승으로 유인하는 미끼일 수도 있고 실제 승리 확률을 높게 본 것일 수도 있습니다. 둘째, 아약스 승 배당은 이론치 5.5성보다 낮은 5점 건건으로 깎았습니다. 역배배 가능성도 열어둔 거죠.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건 바로 무승부 배당입니다. 정상 범위라면 380 정도여야 할 무승부가 무려 4종 5동까지 치솟았습니다. 이건 배당판에서 이 경기에 무승부는 없다 라고 소리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섹션 3. 데이터가 증명하는 노드로 이론. 북메이커들이 왜 무승부 배당을 이렇게 비상식적으로 올렸을까요? 그건 두 팀의 성향 때문입니다. 챔피언스리그 6경기를 치르는 동안 비아레알은 무승부가 딱 한 번뿐이었고 아약스는 단 한 번도 비디지 않았습니다. 두 팀 모두 수비가 허술해서 비아레알 13실점, 아약스 18실점. 지키는 축구를 못합니다. 골을 넣든가 먹히든가 둘 중 하나죠. 오즈메이커들은 이 데이터를 보고 어차피 무승부 확률은 희박하다 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무승부 배당을 4, 5동까지 올려놔도 어차피 안 나올 거니까 리스크가 없다고 보는 거죠. 배터들을 현혹하기 위한 미끼일 뿐 실제 결과는 승패로 갈릴 확률이 99%라는 뜻입니다. 섹션 4. 경기 양상 예측 및 핸디캡의 함정. 그렇다면 승패는 어느 쪽으로 갈까요? 일반적으로 동기부여가 없는 탈락 확정팀 간의 대결은 홈팀이 유리하기 마련입니다. 홈팬들 앞에서 마지막 자존심이라도 세워야 하니까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핸디캡 1.0이 계속 마음에 걸립니다. 비아레알이 이기더라도 아약스를 2골차 이상으로 압도할 만한 공격력이 있느냐? 저는 회의적입니다. 비아레알은 최근 코펜하겐에게도 2-3으로 졌고 도르트문트에게는 0-4로 대패했습니다. 수비가 자동문 수준입니다. 아약스 역시 첼시에게 1-5로 털렸지만 카라바오 원정에서는 4골을 넣으며 화력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이 경기는 비아레알이 근소하게 1골차로 꾸역승을 거두거나 아니면 아예 아약스가 난타전 끝에 역배를 터뜨리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즉, 비아레알이 핸디캡 1.0을 극복하고 시원하게 이기는 그림은 나오기 힘듭니다. 결론 및 배팅 가이드. 이번 비아레알과 아약스의 경기는 의미 없는 경기가 아닙니다. 무승부를 지운 경기입니다. 북메이커들의 의도와 데이터를 종합해 볼 때 무승부는 과감하게 삭제하셔도 좋습니다. 저격수의 최종 선택은 승패 투픽입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이번 5회차 챔피언스 리그의 피날레, 그리고 가장 많은 배터들의 머리를 아프게 만들고 있는 바로 그 경기. 잉글랜드의 토트넘 호스퍼와 독일의 꿀벌 군단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의 맞대결입니다. 현재 두 팀의 순위표를 보십시오. 도르트문트 10위, 토트넘 11위.
승점 11점으로 똑같습니다. 전적도 3승 2무 1패로 데칼코마니처럼 똑같습니다. 말 그대로 이번 경기에서 이기는 팀은 16강 직행의 8부 능선을 넘는 것이고 지는 팀은 플레이오프의 수렁으로 떨어질 수 있는 단두대 매치입니다. 그런데 이 경기를 분석하려고 데이터를 열어본 순간 이거 도르트문트가 너무 유리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모두가 예스를 외칠 때 왜 오즈메이커들은 글쎄? 라고 의문을 던지고 있는지 그 소름돋는 심리게임의 전말을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섹션 1. 극명하게 갈리는 두 팀의 분위기. 먼저 대중들이 도르트문트 사이드를 볼 수밖에 없는 이유, 바로 최근 분위기입니다. 원정팀 도르트문트, 그야말로 파죽지세입니다. 자국 리그인 분데스리가에서 2위를 달리고 있고 최근 공식전 10경기에서 컵대회 레버쿠젠전 패배를 제외하면 패배를 모르는 팀입니다. 부상자도 거의 없는 풀 전력 상태죠. 반면 홈팀 토트넘은 상황이 심각합니다.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없다는 말이 딱 맞습니다. 현재 프리미어리그 순위가 무려 14위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최근 흐름 최악입니다. 리그에서 본머스와 웨스트햄에게 연달아 패배했고 컵대회에서는 에스턴 빌라에게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공식전 5경기째 승리가 없고 현재 3연패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게다가 주축 선수들의 줄부상으로 스쿼드가 너덜너덜합니다. 누가 봐도, 초등학생이 봐도 이 경기는 기세가 좋은 도르트문트가 이기거나 최소한 비겨야 정상인 경기입니다. 섹션 2. 배당판에 숨겨진 악마의 유혹.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북메이커들이 깔아놓은 배당의 흐름을 냉정하게 읽어야 합니다. 두 팀의 체급은 기본적으로 동급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홈 2점을 가진 토트넘에게 통상적으로 주어지는 적정 핸디캡은 마이너스 0.25입니다. 실제로 초기 배당이 떴을 때 오즈메이커들은 토트넘에게 마이너스 0.25 핸디캡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핸디캡이 제로 핸디캡, 즉 동배당 라인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동시에 토트넘의 승리 배당은 초기 이적이 때에서 현재 2.60까지 치솟았습니다. 이걸 보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토트넘 부상자가 너무 많고 3연패 중이라서 오즈메이커들도 토트넘을 버렸구나. 핸디캡 용이면 도르트문트 승부만 가면 무조건 먹는 꿀경기네. 여러분, 이게 바로 함정입니다. 오즈메이커들이 토트넘의 부상 악재와 최근 3연패를 몰랐을까요? 그들은 우리보다 정보가 빠릅니다. 그 모든 악재를 알고도 초기 배당에는 정석대로 마이너스 0.25를 줬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슬그머니 핸디캡을 0으로 내린다? 이건 토트넘의 악재를 미끼 삼아 전 세계의 자본을 도르트문트 사이드로 쓸어 담으려는 고도의 전략으로 보입니다. 섹션 3. 벼랑 끝 전술과 일정의 변수. 그렇다면 토트넘은 정말 가망이 없을까요? 저는 오히려 반전의 타이밍이 왔다고 봅니다. 첫째, 출구가 없는 G 이론입니다. 토트넘은 리그 14위입니다. 다음 시즌 챔피언스 리그 티켓? 리그 순위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토트넘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 유일한 탈출구는 바로 이번 시즌 챔피언스 리그 성적뿐입니다. 리그는 포기하더라도 챔스에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안절함의 크기가 다릅니다. 둘째, 향후 일정입니다. 토트넘의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는 까다로운 프랑크푸르트 원정입니다. 거기서 승부를 보는 건 도박입니다. 무조건 홈인 이번 경기에서 승점을 따야 합니다. 반면 도르트문트는 다음 경기가 홈이긴 하지만 상대가 이탈리아의 챔피언 인터밀란입니다. 도르트문트 입장에서도 계산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상대 전적의 무의미함입니다. 두 팀의 맞대결 데이터는 너무 오래전 이야기라 참고 가치가 없습니다. 오직 현재의 동기부여와 배당의 심리전만 봐야 합니다. 섹션 4. 경기 예측 및 결론 종합해보겠습니다. 리그에서 잘 나가는 도르트문트, 리그에서 망해가는 토트넘. 하지만 챔피언스 리그라는 무대 위에서는 두 팀의 승점이 같습니다. 북메이커들은 토트넘의 악재를 이용해 핸디캡을 0으로 낮추면서 도르트문트가 안전하다는 시그널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자본이 한쪽으로 쏠릴 때 결과는 항상 반대로 나왔습니다. 두상병동인 토트넘이지만 챔스 말고는 갈 곳이 없는 그들의 처절함이 홈 관중의 열기와 만났을 때 지적 같은 경기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오히려 주전들이 빠진 자리를 메우는 이들의 투지가 빛을 발할 것입니다. 결론 및 배팅 가이드, 저격수의 최종 결론입니다. 이번 경기는 대중의 흐름을 거스르는 역발상이 필요한 구간입니다. 저는 이 경기 토트넘 호스퍼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포르투갈의 사자군단 스포르팅 CP와 프랑스의 거함 파리 생제르맹의 맞대결입니다. 이 경기는 이번 회차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으면서도 분석의 깊이에 따라 수익률이 갈리는 승부처입니다. 많은 분들이 스타군단 파리 생제르맹의 화려한 라인업만 믿고 당연히 파리승 아냐?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오늘 제가 보여드릴 데이터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즈메이커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는 핸디캡 라인의 비밀, 그리고 숫자로 역산해본 진짜 배당의 차이를 통해 왜 이 경기가 보험 없이는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위험한 승부인지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섹션 1. 16강 직행을 향한 동상이몽. 먼저 두 팀의 동기부여부터 체크하겠습니다. 두 팀 모두 승점 3점이 간절한 건 매한가지입니다. 원정팀 파리 생제르맹 현재 3위입니다. 승점 13점. 홈팀 스포르팅 CP 현재 14위입니다. 승점 10점. 챔스 개편 이후 1위부터 8위까지만 16강 직행 티켓을 줍니다. 지금 스포르팅은 8위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번 홈 경기에서 대열을 낚는다면 단숨에 16강 직행권인 8위 안으로 점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즉 홈팀의 저항이 그 어느 때보다 거셀 수밖에 없는 경기입니다. 섹션 2. 마카오와 이즈벳의 경고. 핸디캡 0.5의 의미. 오늘 분석의 핵심 포인트 바로 핸디캡의 균열입니다. 객관적인 전력 차이, 즉 체급으로만 보면 파리 생제르맹이 스포르팅보다 우위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메이저 베팅 업체들은 이 경기의 적정 핸디캡으로 마이너스 0.75를 제시했습니다. 파리가 이기면 먹고 비기면 잃는 구조죠. 여기까지는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데이터를 발견했습니다. 전 세계 오즈메이커 중에서도 가장 보수적이고 신중하기로 소문난 두 업체, 바로 마카오 슬라토와 이지베트의 움직임입니다. 이 두 업체는 다른 곳들이 다 마이너스 0.75를 줄 때 혼자서 마이너스 0.5를 제시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0.25의 차이가 작아 보이지만 이건 엄청난 시그널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이 이기긴 이기더라도 2점 차 이상의 완승은 힘들다. 1점 차, 똥줄 승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심지어 잘못하면 무승부가 날 수도 있으니 핸디캡 문턱을 낮춰주겠다라는 아주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가장 초기 좋은 마카오가 핸디캡을 낮췄다는 건 스포르팅의 홈 터세와 저항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완력할 것임을 암시합니다. 섹션 3. 수학적 검증. 배당 역산의 진실. 이 의심을 숫자로 검증해 보겠습니다. 기준점인 벳365의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핸디캡 마이너스 0.75 기준, 파리의 배당 수위가 1.03, 스포르팅의 수위가 0.83입니다. 이 수치를 벳365의 평균 환급률 공식에 대입해서 이론적인 적정 배당을 역산해 보았습니다. 계산 결과 적정 배당은 승 1.83, 무 3.59, 패 4.33이 나옵니다. 이게 수학적으로 딱 떨어지는 정직한 배당입니다. 그럼 실제 벳365가 공시한 배당판을 볼까요? 승 1.80, 무 3.90, 패 4.19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북메이커들의 의도를 읽을 수 있습니다. 첫째, 파리의 승리 배당을 이론치 1.84보다 살짝 낮은 1.80으로 줬습니다. 파리 승리가 정배니까 이쪽으로 돈을 걸어라 라고 유혹하는 동시에 실제 승리 시 지불할 돈을 줄이겠다는 의도입니다. 둘째, 스포르팅의 승리 배당은 이론치 4.33보다 낮은 4.10으로 깎았습니다. 이는 스포르팅의 역배 승리 가능성도 어느 정도 열어두고 방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무승부 배당입니다. 이론상 3.5종이어야 할 무승부 배당을 무려 3.9종까지 대폭 올려버렸습니다. 보통 무승부 배당을 이렇게 높이면 사람들은 에이, 무승부는 없겠네 라고 생각하고 승패로 몰립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실제로는 무승부 리스크가 있는데 일부러 배당을 높여서 베터들의 시선을 승패로 돌리려는 연막작전일 가능성이 큽니다. 즉, 이 배당판은 파리 승리로 자본을 유도하되 스포르팅의 거센 저항을 내부적으로는 두려워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섹션 4. 데이터가 증명하는 안방 호랑이 스포르팅.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결정적인 데이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스포르팅 CP가 이번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에서 거둔 성적이 3승 1무 2패입니다. 그런데 이 3번의 승리가 어디서 나왔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브리에전 3대0 승리, 마르세유전 2대1 승리, 알마티전 4대1 승리까지 단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홈 경기에서 나온 승리였습니다. 원정에서는 힘을 못 쓰지만 홈에서만큼은 승률 100%에 가까운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스포르팅의 승리 배당이 초기에 비해 떨어졌다고 말씀드렸죠? 북메이커들도 뒤늦게 이 데이터를 심각하게 받아들인 겁니다. 아, 스포르팅이 홈에서는 완전히 다른 팀이구나. 파리 생제르맹이라도 장담 못하겠구나. 이런 위기감이 배당 하락으로 직결된 것이죠. 안방에서만큼은 그 어떤 강팀이 와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력한 저항의 시그널입니다. 결론 및 배팅 가이드. 이번 경기는
전력상 앞서는 파리 생제르맹의 승리를 주력으로 가져가는 것이 정석입니다. 파리의 화력과 선두권 도약 의지를 믿어봅니다. 하지만 오늘 추가로 확인한 스포르팅의 홈 전승 데이터와 배당 흐름은 우리에게 강력한 경고등을 켜고 있습니다. 스포르팅의 안방 터스에 파리가 말려들어 1대1 무승부 같은 사고가 날 확률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주력은 파리 생제르맹 승. 하지만 이 경기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무승부 보험을 꼭 바치셔야 합니다. 마카오가 핸디캡을 0.5로 낮춘 이유, 그리고 스포르팅 승배당이 수상하게 빠지는 이유, 그 찝찝함을 무승부 보험으로 완벽하게 지우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스의 뜨거운 화약고, 올림피아코스와 독일의 명문 바이엘 레버쿠젠의 맞대결입니다. 이 경기는 순위표만 대충 보고 레버쿠젠이 당연히 이기겠네 하고 덤벼들었다가는 큰 코 다치기 딱 좋은 경기입니다. 반대로 그리스 원정은 무덤이다 라는 속설만 믿고 홈팀을 덜컥 물었다가는 또 낭패를 볼 수 있는 그야말로 혼돈의 카오스 같은 매치업이죠. 하지만 혼돈 속에는 언제나 질서가 있고 배당판 속에는 오즈메이커들의 숨겨진 의도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겉으로 보이는 배당의 흐름이 왜 조작된 유혹인지, 그리고 왜 이 경기가 레버쿠젠이 절대 패배할 수 없는 구조인지 저격수의 시선으로 꿰뚫어 보겠습니다. 섹션 1. 벼랑 끝 승부. 승점 1점은 의미가 없다. 먼저 두 팀의 처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배수진입니다. 홈팀 올림피아코스 현재 29위입니다. 승점 5점. 플레이오프 진출 마지노선인 24위 안에 들려면 이번 홈경기에서 무조건 승점 3점을 따내야 합니다. 비기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죽기 살기로 덤벼들 겁니다. 원정팀 레버쿠젠 현재 20위입니다. 승점 9점. 안전해 보이나요? 천만에요. 이번에 지고 마지막 라운드에서 꼬이면 순식간에 24위 밖으로 밀려날 수도 있는 위치입니다. 레버쿠젠 역시 안정적인 16강 토너먼트 진출을 위해서는 승점 3점을 챙겨서 순위를 더 끌어올려야 합니다. 즉, 두 팀 모두 무승부 작전 따위는 없습니다. 서로의 목을 겨누고 90분 내내 치고받는 난타전이 예고된 경기입니다. 섹션 2. 그리스 지옥과 원정 깡패의 충돌. 이 경기의 백미는 홈과 원정의 성향이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점입니다. 올림피아코스의 홈, 정말 셉니다. 기록을 볼까요? 이번 챔스 홈 3경기에서 2번의 무승부와 1번의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패배가 있네? 하실 수 있지만 그 패배의 상대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세계 최강 레알 마드리드였습니다. 그 경기 스코어가 3대4였습니다. 레알을 상대로 3골이나 때려박으면서 끝까지 물고 늘어졌던 팀이 바로 올림피아코스입니다. 안방에서는 그 어떤 강팀도 쉽게 볼 수 없는 저항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상대 레버쿠젠의 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초반 3경기는 승리가 없어서 올해는 망했구나 했는데 최근 각성했습니다. 특히 원정에서 괴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포르투갈 원정에서 벤피카를 잡았고 심지어 그 어렵다는 맨체스터 시티 원정에서 2대0 클린시트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직전 홈경기에서는 뉴캐슬과 비기면서 16강 진출에 대한 강한 의욕을 증명했습니다. 안방 호랑이 올림피아코스와 원정 깡패로 변신한 레버쿠젠. 창과 방패의 대결입니다. 섹션 3. 체급 차이와 제로 핸디캡의 모순. 이제 냉정하게 체급을 재보겠습니다. 이름값만 들으면 레버쿠젠이 올림피아코스보다 한참 위일 것 같죠? 하지만 유럽 배양전에서의 데이터를 종합해보면 현실적인 체급 차이는 딱 한 단계 정도. 레버쿠젠이 위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보통 한 단계 위의 팀이 원정을 가면 홈 2점을 상쇄해서 동배당, 즉 제로 핸디캡을 주는 것이 정석입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베팅 업체들이 이번 경기 핸디캡을 0으로 제시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배당의 수위를 보십시오. 핸디캡이 0인데 정작 배당 수위는 홈팀 올림피아코스 쪽이 더 낮습니다. 오즈포탈이나 bet365 기준으로 올림피아코스 쪽이 0.81에서 0.83 수준이고 레버쿠젠은 1.0이 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북메이커들이 올림피아코스가 이길 확률이 더 높다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이걸 자본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인위적인 조작으로 봅니다. 일반 베터들은 맨시티도 잡은 레버쿠젠이 왜 배당이 더 높지? 이거 레버쿠젠 가면 꿀이네 하고 원정팀을 물거나 반대로 배당이 낮은 걸 보니 올림피아코스 홈 텃세가 있나 보다 하고 홈팀을 물게 됩니다. 오즈메이커들은 지금 애매한 배당을 줘서 양쪽으로 돈을 분산시키려는 고도의 심리전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팩트는 딱 하나입니다. 레버쿠젠은 맨시티 원정도 이겨낸 팀이라는 겁니다. 배당 수위가 높다고 해서 그들의 경기력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섹션 4. 경기 양상 예측 및 결론. 올림피아코스는
홈팬들의 열광적인 응원을 등에 업고 초반부터 거칠게 몰아붙일 겁니다. 하지만 레버쿠젠은 분데스리가 특유의 조직력과 피지컬로 이를 버텨내고 오히려 뒷공간을 노리는 카운터 어택으로 승부를 볼 것입니다. 레버쿠젠이 맨시티 원정에서 보여준 그 단단한 수비와 한방 능력이라면 그리스 원정의 압박감 정도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최소한 지지는 않는 경기, 오히려 역습 한 방으로 승점 3점을 챙겨갈 공산이 큽니다. 결론 및 배팅 가이드. 이번 경기는 북메이커들이 깔아놓은 홈팀의 낮은 배당은 함정입니다. 맨시티를 원정에서 잡은 레버쿠젠의 상승세와 동기부여를 믿으셔야 합니다. 저격수의 최종 선택은 레버쿠젠이 패배하지 않는 경기입니다. 올림피아코스의 맹렬한 저항이 무승부를 만들 수는 있어도 레버쿠젠을 무너뜨리지는 못할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레버쿠젠 승무 투픽이 이번 회차에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이번 라운드에서 가장 피 튀기는 혈전이 예상되는 매치업입니다. 덴마크의 복병 FC 코펜하겐과 이탈리아의 자존심 나폴리의 맞대결입니다. 나폴리 23위, 코펜하겐 24위, 승점은 7점으로 똑같습니다. 24위까지 주어지는 플레이오프 막차 티켓을 놓고 그야말로 벼랑 끝에서 만난 두 팀입니다. 너를 죽여야 내가 산다는 말이 이보다 잘 어울리는 경기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도 나폴리인데 덴마크 팀한테 지겠어? 라고 생각하며 나폴리 승리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북메이커들이 깔아놓은 아주 달콤하고도 위험한 독이 든 성배에 대해 경고해드리려 합니다. 섹션 1. 승점 3점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먼저 이 경기가 왜 무조건 이겨야 하는 경기인지 그 절박한 배경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승점 7점인 두 팀, 이번에 비겨서 승점 1점씩 나눠 갖는다? 승점 8점이 됩니다. 이러면 16강 진출이 사실상 물 건너갑니다. 왜냐고요? 두 팀의 마지막 8라운드 일정을 보십시오. 이건 재앙입니다. 홈팀 코펜하겐의 마지막 상대는 스페인 끝판왕 바르셀로나 원정입니다. 거기서 승점을 딴다? 기적을 바라는 꼴이죠. 원정팀 나폴리의 마지막 상대는 잉글랜드의 강호 첼시입니다. 홈이라지만 첼시를 상대로 승리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두 팀 감독 모두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못 이기면 우리 시즌은 끝이다. 그래서 이 경기는 전술이고 뭐고 없습니다. 무조건 닭공, 닥치고 공격으로 승부를 봐야 하는 외나무다리 매치입니다. 섹션 2. 나폴리의 원정 공포증과 코펜하겐의 좀비 축구. 그런데 문제는 두 팀의 경기력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원정팀 나폴리. 체급은 깡패인데 이번 시즌 챔스 원정만 가면 동네북이 되고 있습니다. 벤피카에게 0대 2패, 맨시티에게 0대 2패. 여기까지는 상대가 강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PSV 아인트호벤 원정에서 2대 6으로 대패를 당했습니다. 수비가 완전히 붕괴됐다는 뜻입니다. 원정 3경기에서 득점은 2골뿐이고 실점은 무려 10골입니다. 반면 홈팀 코펜하겐, 최근 기세가 무섭습니다. 비아레알 원정 3대2 승리, 알마티전 3대2 승리. 스코어를 보세요. 3골 넣고 2골 먹히고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수비는 자동문인데 공격력으로 다 때려 부수고 있습니다. 골을 먹든 말든 뒤를 안 돌아보는 좀비 축구 모드가 발동됐습니다. 섹션 3. 핸디캡의 함정. 북메이커는 자선단체가 아니다. 오늘 분석의 하이라이트, 바로 핸디캡 분석입니다. 여기서 오즈메이커들의 속내를 파헤쳐봅시다. 냉정하게 체급만 놓고 봅시다. 세리아 우승권 전력인 나폴리와 덴마크 클럽 코펜하겐. 아무리 나폴리가 원정이라도 정상적인 매치업이라면 핸디캡 마이너스 1.0 정도는 줘야 말이 됩니다. 나폴리가 한 골 차로 이기면 본전이고 두 골 차는 이겨야 먹는 구조가 정석이죠. 그런데 실제 핸디캡은 얼마가 나왔습니까? 마이너스 0.5입니다. 나폴리가 그냥 이기기만 하면 돈을 다 주는 아주 쉬운 조건입니다. 심지어 배당수도 낮습니다. 소위 말하는 꿀배당처럼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오즈메이커들이 나폴리 원정 성적 때문에 쫄아서 핸디캡을 낮춰줬구나. 땡큐. 북메이커들은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돈을 그냥 퍼줄 리가 없습니다. 나폴리라는 거함을 상대로 핸디캡 진입장벽을 이렇게 낮춰놨다? 이건 제발 나폴리에 돈 좀 걸어주세요 라고 호객 행위를 하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오즈메이커들은 나폴리가 이기기 힘들다고 혹은 비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데이터를 분석해놓고 개미들을 나폴리 승리로 유인해서 한꺼번에 수장시키려는 함정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섹션 4. 경기 양상 예측 및 결론. 승점 3점이 급한 코펜하겐은 홈팬들의 응원을 등에 업고 미친 듯이 공격할 겁니다. 최근 이 경기 6골을 넣은 화력이 가짜가 아닙니다. 원정만 가면 작아지는 나폴리의 수비진 코펜하겐의 공세에 분명히 실점할 겁니다.
하지만 나폴리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코펜하겐의 수비 역시 허술하기 짝이 없으니 나폴리도 득점은 할 겁니다. 서로 치고받는 난타전 끝에 1대1 혹은 2대2. 결국 누구 하나 확실하게 상대를 제압하지 못하고 서로 상처만 입은 채 공멸하는 그림. 이것이 오즈메이커가 그린 큰 그림으로 보입니다. 결론 및 배팅 가이드. 누가 봐도 승패가 갈릴 것 같은 경기. 그래서 더더욱 승패로 손이 가는 경기. 하지만 핸디캡과 배당은 나폴리 승리는 함정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이 경기는 난타전 끝에 서로 사이좋게, 아니 아주 비참하게 승점 1점씩을 나눠가지고 두 팀 모두 16강 진출에 실패하는 비극적인 엔딩을 예상합니다. 저의 최종 선택은 무승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6년 스포츠 토토 5회차 1번부터 8번까지의 경기 분석을 마쳤습니다. 이번 회차는 특히나 배당의 함정이 많고 팀들의 동기부여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제 분석이 여러분이 함정을 피하고 적중의 길로 가는 내비게이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분석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